로보티즈는 70% 수익을 지금 챙겼고, 누적으로 봤을 때는 120% 정도, APR도 120% 정도 수익을 달성을 하였고요. 투자클럽 정규 채널 고객님들이 올려주신 인증샷인데 3,400만 원 수익 청산하신 분들 있었고, 수익률 126%, 8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달성하신 분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딱 분기 대비해서 그 실적 기간 동안 잡아간 거기 때문에 5월에 공략해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던 2분기 최종적으로 이 수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하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9월 지금 매집 진행 중인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조정을 마무리 받고 지금 돌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전에 모아가야 되는 시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적인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이라는 기업 자체를 지난해 상장했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스터디를 미리 좀 해왔었어요. 처음 스터디 시작한 건 5월이었고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는 액면 분할 이후에 바닥을 찍고 나서 박스권에 들어선 시점에서 관심 갖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24년 이제 9월경부터 뭐 이때까지도 매수 관점보다는 그냥 체크 관점으로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주가 차원에서는 여전히 해소될 게 많았기 때문에 수급은 들어와 있지만 관심 정도만 갖고 있었다. 매수하기에 있어서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렸어요. 실적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 고평가 논란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8일 실적 시즌 나왔던 요 시기에 상한가로 기록했지만 추격 매수해가지고 그때 이제 98,000원대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최초 상장됐던 89,000원을 넘어서면서 제가 9만원 이상에서는 잡아도 되겠다, 이날 무조건 잡아놓으시라. 너무 떴으니까 사람들이 20% 넘어가니까 잡기가 어려운데 최초 형성됐던 신고가, 안전한 신고가를 경신해줬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누가 컨트롤해서 잡아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빅머니고 외국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달라지죠. 보시면은 5월 8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5월 9일에 더 들어왔어요. 연속적인 매수세 보이시죠? 여기 구간 5월 8일 이후로 외국인들 매수세 계속 들어옵니다. 5월 한 달 내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5월달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격을 맞춰갑니다. 빅머니 수급의 특징은 추세가 이어질 때 5일선을 깨지 않는 거예요. 이 보라색 5일선을 건드렸죠. 근데 이탈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물량 더 잡았습니다. 기존에 못 잡으셨던 분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인 안내를 드렸고 이격 맞추는 점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였고 그 시점이 지금 여기 5월 26일 수급 볼게요. 물렸는데 개인만 빠지고 빅머니 외국인들 다 잡았어요. 그러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급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물량 더 쌓이고 있고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담고 있죠. 1, 2억, 뭐 10억, 20억도 아니에요. 막 수백억을 쏟아 부었는데 몇 프로 먹고서 쏟아 붓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 것까지 들어 올린 게 외국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더 잡아가면은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5일선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다시금 추세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월 들어서고 계속적으로 저는 5일선만 보는 거예요. 고객들은 뭐 팔고 싶겠죠. 수익을 어느 정도 잃지 않는 수익 보정 구간을 체크하면서 추세를 잡아가면 됩니다. 5일선 계속 터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7월에 반영된 일정이기 때문에 분기로 봤을 때는 4, 5, 6, 7은 어디죠? 3분기로 넘어가잖아요. 3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실적 부분이 그때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하게 되는데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한 거고 물량이 빠진 게 하나도 없었고 이 지표는 뭐 하락장에서는 잘 안 먹혀요. 근데 지금 상승장이고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적이 언제 나올지 이게 다 이제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8월 6일. 요때 이제 한번 엑시트를 했어요. 절반을 매도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만약 실적이 애매하게 나왔으면 다 팔았겠죠. 전량 매도했겠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요 위에서 지금 다 팔았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나왔고 이틀 7월 8일에 거쳐서 분할 매도로 싹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APR. 과정이 좀 말씀드리니까 편했지만 이 변동성을 개인 투자들이 심적으로 못 버텨요.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7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좀 달성을 하였는데 그 과정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본 거는 수급이죠. 결국에는 주가를 상승함에 있어서는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인데 기술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일단은 요거입니다. 요거. 이 하얀 선이 이제 장기 추세선인데 이 아래에서 주가가 노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승함에 있어서 추세적인 부분으로 전환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이 1월부터 하향 추세에 있던 부분이 돌파되면서 이제 위로 전환된 흐름이 보여줬죠. 이게 1차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추세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왜 그때 안 잡으셨죠? 그때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1차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1월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진행을 했고
이제 그걸 청산하고 나서 후속주 성격으로 로보티즈를 주목을 했던 거고, 실제로 첫 공략은 지금 이 눌림 요 구간에서 60선 지지받는 구간을 체크하면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였는데, 운이 좋게 바로 상승을 해주었어요. 20% 정도의 수익권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조정 나올 때 물량이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앞전에 들어왔던 이 자금들이 이탈된 게 없이 오히려 물량을 더 잡았단 말이에요. 눌림에 있어서 물량을 잡았고 대략적인 단가가 35,000원 정도. 그럼 그들이 한 10% 먹자고 이 돈을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추가 급등에 대한 거를 예상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수익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갑자기 물적 분할이 터지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급락 나오고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모르겠다 하면서 본전을 건져야지 하는 심리가 강해서 팔기에 바빠요. 일단은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을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물적 분할 시키면서 중복 상장을 하느냐, 중복 상장을 안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결과적으로 좋았던 거는 안 되는 거를 떼어내고 되는 거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물적 분할이었어요. 이번에 물적 분할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발생해서 주가가 급락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 나는 거, 그 부분이 포인트였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하방 이탈되기보다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중바닥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장기 추세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이미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2차 매수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만한 구간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섰고,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한 번 더 잤습니다. 단가가 대략적으로 33,000에 34,000을 맞춰 놓고 나서, 그럼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이제 관망세로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수익 구간에서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을 반납했을 때 그 심리적으로 오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저희 정규 채널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안내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 가운데 오히려 물량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물량을 소화했을 때 보시면은 눌리고 나서 쭉쭉 가죠. 자, 요 물량을 지금 소화를 했죠. 소화를 하고 돌렸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러면서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이 기준선 상단을 다시금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요거, 한번 물량 테스트가 이어진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이미 다시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된 흐름이기 때문에 두려울 건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흐름이 충분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였고, 흑자 전환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가 나옵니다. 상한가 안착되면은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다음날 갭상승이 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 한번 하는 겁니다. 절반 수익 실현하고, 그러면 잔여 물량 남아있는 거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이게 매집의 장점이고 이게 전략주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 적정 구간에서 이탈했을 때 팔 거다라는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이 추세가 상승됐을 때 봐야 되는 거 5일선 이탈 여부를 했죠. 지금 이 보라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지금 5일선이 몸통 다 걸쳐 있어요. 그럼 5일선 타고 가는 거예요, 추세를. 그러면서 여기 물량을 소화를 했죠. 벌어졌던 이평이 다시 모아지면서 또 여기서 수렴을 형성하고 있죠. 수렴이라는 건 다시 발산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을 거고, 이 조정에 물량이 또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물량이 더 늘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 시장에서 그만큼에 집중되고 로봇 관련된 대장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 이제 전략 매도를 합니다. 상반기에 큰 수익을 만들었던 그 전략주 중 하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략주라는 게 사실 매집주라는 게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9월 지금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포커스로 두고 리서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분할 매수를 시작한 종목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바이오 섹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왜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주요 학회들이 지금 9월, 10월에 몰려 있어요. 바이오에서 학회가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바로 빅딜이 오고 가는 부분이죠. 근데 심지어 최근에 또 주가는 바이오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바이오 그 환경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매집하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이다. 즉 박앤셀 해주는 구간이다. 그런데 아무 바이오나 다 사야 되나? 아닙니다. 학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몇 개의 종목 중에서 또 추려서 단 하나의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정규 채널에서 함께 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매니저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이 부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청개구리 투자클럽 운영총괄 장교수였습니다.